어깨가 굳거나 거북목이거나 허리가 막 이렇게 측만도 살짝 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후천적으로 많이 다쳤거든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나연TV의 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정적인 스트레칭과 동적인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나요? 란 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요즘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 영상을 진작 찍고 싶었는데 몸이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이제야 제가 올려드립니다. 정적인 스트레칭과 동적인 스트레칭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정적인 스트레칭을 운동 전에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런 부상 위험이 높아진다, 너의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거 우선은 정적인 스트레칭과 동적인 스트레칭에 대한 걸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적인 스트레칭은 어느 한 부위를 정지된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고립을 시킨 상태에서 그쪽을 스트레치를 시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근육이 아니라 단근육, 그러니까 하나의 근육, 예를 들어서 적은 근육을 사용하면서 그쪽 한 부위를 집중시켜서 스트레치 시켜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정적인 스트레치는. 그리고 동적인 스트레치 같은 경우에는 다관절 그리고 다근육을 사용하면서 몸을 좀 역동성 있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도 동적인 스트레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좀 활동적으로 움직여주고 이런 것들, 단순히 뭐 다리 뭐 뛰어다니고 이런 것도 당연히 동적인 스트레치겠지만 그거 외에도 이렇게 몸을 좀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것들, 그런 거를 동적인 스트레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적인 스트레치의 경우에는 몸을 한 부위를 집중시켜서 스트레치를 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가동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렇게 스트레치를 할 경우에는 몸의 밸런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동적인 스트레치의 경우 운동 전에 이제 활발하게 뛰어주고 움직여주면은 이제 몸을 많이 데펴주는 효과를 일으켜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역동적인 움직임을 발생을 시키니까 본 운동에 들어갔을 때도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을 낸다, 뭐 이런 것들로 될 수 있겠습니다. 장점들로 얘기를 하면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정적인 것과 동적인 거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이제 저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적인 스트레칭을 그럼 운동 전에 하지 말아야 되나요? 우선은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유럽의 축구 선수들이나 이제 유명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 시합이 바로 들어가기 전에 보통 웜업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때 동적인 스트레치를 많이 시킨다는 거였는데요. 그 이유는 본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동적인 스트레칭, 그러니까 동적인 웜업 뛰고 뭐 그런 스트레칭을 시키고 나면은 웜업인 거죠. 본 운동 시에, 본 시합 시에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평상시에 쓰는 근육들이 그 부위 쪽으로 많이 자극을 주고 많이 그쪽 위주로 풀어지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된다. 평소에 쓰는 근육 길이의 최대한을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를 일반인들의 기준에 대입을 시켜봅시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아닌 그냥 일반 운동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쓰는 근육들이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처럼 이 근육도 쓰고 저 근육도 쓰고 그런 식의 트레이닝을 잘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전에 동적인 스트레칭을 들어가게 되면 본인의 평소 잘 쓰는 근육들은 분명히 잘 사용되면서 스트레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잘 데펴진다는 얘기죠. 열이 어쨌거나 발생이 되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동적인 스트레치를 할 때 보통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듯이 평상시에 쓰는 근육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적인 스트레치를 하면서 평상시에 안 쓰던 근육들을 같이 활발하게 움직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작용들이 일어나면서 사용을 거의 평상시에 쓰는 근육들 위주로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틀어지는 그런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 이제 운동을 즐겨 하시지만 그런 과한 퍼포먼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RM 재거나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원RM은 너무 과한 비유였나? 아무튼 그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 진짜 역동적인 그날 막 뭔가 막 세트수 막 많이 하고 오늘 뭔가 좀 제대로 운동을 해보겠어, 뭔가 퍼포먼스를 뭔가 발생시키는 운동을 하겠어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평상시에 근육들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운동 있죠,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아닌 이상은 정적인 스트레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정적인 스트레치를 했을 때 내가 평상시에 짧아져 있는 근육들을 조금 더 늘려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깨가 이렇게 틀어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과하게 설명을 했을 때 뭐 평상시에 보면 이 정도 느낌이겠죠.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분의 경우에는 동적인 스트레칭을 할 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 신경 써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분들 의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운동선수들,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분들조차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하고 동적인 스트레칭을 하면 당연히 이쪽은 덜 풀어지겠죠. 그랬을 때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정적인 스트레칭을 해서 이 짧아져 있는 근육들, 내가 평소에 경직이 되어 있는 근육들을 많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로, 내가 가동 범위를 늘리고 싶어. 예를 들어서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평소에 쓰시는 근육들만 사용을 해서 될 게 아니라 정적인 스트레치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정적인 스트레치로 원래 길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길이보다 정상의 길이로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정상의 길이로 갔을 때도 힘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정상의 길이로 가기까지 몸을 스트레치를 시켜줘야 되고요. 스트레치 시킨 다음에 그 위주로 밸런스 트레이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이고 뭐고 이런 부하가 들어가는 트레이닝을 좀 더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체형이 원래 엄청 많이 틀어져 있고 몸이 굉장히 부상이 많은 몸이었어요. 그 전에는 라운드 숄더나 터틀넥, 그러니까 어깨가 굳거나 거북목이거나 허리가 막 이렇게 측만도 살짝 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후천적으로 많이 다쳤거든요. 그래서 측만도 있고 골반도 막 좀 불균형해요. 그리고 부상도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절대 동적인 스트레치부터 잘 안 들어갑니다. 특히나 몸이 많이 아픈 날이다. 저는 아플 때도 운동을 실은 가볍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 아플 때 쉬어버리면 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쉬어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몸이 더 경직이 되고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아파요. 그래서 가볍게라도 스트레칭을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그런 정적인 스트레치부터 시작해서 동적인 스트레치, 그 다음에 본 운동, 이렇게까지 들어갑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정적인 스트레치, 밸런스 트레이닝까지만 들어가요. 정적인 스트레치, 밸런스 트레이닝, 그 다음에 동적인 스트레치, 이렇게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 순서란 거는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당연히 다르게 적용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정적인 스트레치가 뭐가 안 좋아, 동적인 스트레치가 뭐가 안 좋아, 이런 부분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컨디션에 맞게 이날은 좀 퍼포먼스가 필요한 동작들을 많이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근육 가동 범위를 어느 정도 평소에 그런 밸런스 트레이닝이나 정적인 스트레칭이나 이런 부하적인 운동이나, 그러니까 스트레치를 한 상태에서 밸런스 트레이닝을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늘려놓은 길이로 부하를 살짝 주는 트레이닝까지 되어 있는 상태가 평소에 훈련이 되었으면, 나는 오늘 퍼포먼스적인 걸 조금 해볼래, 조금 늘어난 길이로 해볼래, 평상시에 훈련을 했으니까. 그런 상태라면 동적인 스트레치 한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평상시에 시간이 별로 없더라도 그런 정적인 스트레치나 그런 밸런스 트레이닝이나 그 상태에서 밸런스 트레이닝을 한 상태에서 그런 내 바디 컨트롤만으로 그런 부하를 주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네?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항상 흥분을 하면서 얘기를 하냐면, 너무 유튜브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저런 거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많아.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물론 이걸 하고 저거를 하는 건 맞아요. 그건 근데 사람마다 체형에 따라서, 사람 몸 컨디션에 따라서 다 다른 거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정말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는 나지만 안 좋은 걸 수도 있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정말 해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체형에 따라서. 정말 근데 하지 말아야 될 동작들이 있긴 하겠죠. 다치니까. 그런 거 외에는 이게 반드시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자기 몸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잘 조절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동 범위에 대한 것도 제가 할 얘기가 정말 많고, 힙딥에 대한 것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지금 이제 몸이 낫기 시작해서 지금 흥분 상태야. 할 얘기가 진짜 너무 많았어. 제가 원래 이런 이론적인 거를 잘 안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제 운동하는 모습만 보여드렸잖아요. 했던 게, 제 몸이 우선 되게 많이 아팠었고 체형적으로 많이 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내가 이론적인 걸 얘기한다는 거는 되게 어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쟤도 몸이 저러면서 뭘 설명을 하겠다고 저래 라는 얘기가 나올 거가 솔직히 전 너무 두려웠거든요. 사람 시선이 너무 걱정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 저는 이제 이론적인 거를 솔직히 잘 몰라요.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에 비해서 그런 이론적인 깊이나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의학적인 그런 것까지 솔직히 많이 놓쳤어요. 제가 운동선수로 생활을 하면서 그때 당시엔 좀 많이 고립도 되어 있었고 그랬던 여러 가지 핑계라고는 할 수 있는데 정말 운동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그 몇 년의 공백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제가 이제 몸으로 직접 깨우치고 뭐하고 했던 것들이 결코 헛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들을 쭉 보니까, 다른 분들 영상들을 쭉 보니까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저거는 저게 아닌데, 왜냐면 저도 이론적으로 이제 그 선수 생활 하기 전에 이론적인 거나 그런 세미나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들으러 다녔고, 실은 재활이나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실은 공부를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선수가 돼야지란 마음과 함께.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뭐 TMI니까. 그래서 제가 체형을 이제 내가 이제 좀 증명할 수, 사람들이 무시 안 할 정도까지는 체형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고 느껴요. 터틀넥도 많이 좋아졌고 라운드 숄더도 많이 좋아졌고 허리에 대한 그런 전방경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너무 유튜브 영상들 보면서 답답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내가 이론적인 거를 좀 부족하지만 부족함에 대한 거는 받아들이고 공부를 더 한다고,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머리로는 있지만 말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몸으로 깨우치고 머릿속에 그런 동작들이나 이론적인 조금은 알고 있지만 더 깊은 막 그런 생리학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같이 하면서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겠지만 저희 이런 얘기들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론하세요.